저는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을 하고 내신도 1.15에서 1.16 사이가 나올 정도로 수시 성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항상 전교 10등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모의고사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수학하고 국어 점수가 1등급에서 3등급을 매번 왔다 갔다 했고 영어하고 탐구 점수만 고정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했죠. 많은 수시러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신 공부에 주력하느라 모의고사 준비를 하지 못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신에 올인하셔도 됩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정도로만 받으면 대학 입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더 잘 받고 더 못 받는다고 해서 대학 입시에 이점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시 입시 제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대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수시 입시 전형을 대략 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균형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외국인, 장애인,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 거주민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평가를 할 때 수능 최저가 없고 서류 50%, 면접 50%를 봅니다. 여기서 서류 50%는 생기부와 성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능 점수는 하나도 보지 않고 생기부와 면접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균형제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에다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는 수능 최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생기부를 더 많이 보며 면접은 30%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수시 입시 평가 요소는 물론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서울대가 추구하는 방식과 큰 원리는 비슷합니다. 먼저 내신 성적, 학교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를 했는지, 자기의 진로와 적합하고 창의적인 학교 활동에 참여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이 학생이 잘 들어맞는지 면접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를 봅니다. 서울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하고 탐구 중 가장 성적이 잘 나온 과목 3개의 등급합이 7 이내로 나오면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들은 다른 수능 최저 기준을 갖고 있고 특히 의대는 수능 최저가 3개의 등급합이 4 이내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어쨌거나 수능 점수가 엄청 높지 않아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만 하면 서울대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평가 요소는 사실 수능 점수가 아니라 내신 점수입니다. 자기가 내신 시험에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학교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참여했는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저는 내신에 올인할 것을 강력하게 조언해드립니다. 그럼 수능 공부 내지는 모의고사 공부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국어, 영어 정도만 가볍게 해줬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매일 자이스토리아와 같은 기출문제집을 사서 문학 1개에서 2개 지문, 그 다음 비문학 1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지문의 내용을 핵심만 추려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자이스토리 독해 문제집을 사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를 풀고 답지를 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은 왜 틀렸는지 한번 파악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어법 문제집도 사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만 풀고 마찬가지로 답지를 보고 틀린 문제들은 오답 정리를 해주고 제가 부족했던 어법 개념들만 한번 개념서로 다시 읽어주기만 했습니다. 수학 공부는 내신 공부에만 주력을 했고 탐구, 그러니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와 같은 과목은 방학 때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전날이 되면 기억이 안 날 법한 수학 개념들만 간략하게 개념서를 읽어줬고, 영어 문법에서 자주 틀리는 요소도 한번 영어 문법 개념서들을 가볍게 읽어주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또 국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쉬운 지문 몇 개만 골라서 시험 전에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만 공부를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의고사 전날 밤에 가볍게 국어, 영어, 수학을 복습해주거나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가볍게 간만 익힐 수 있도록 공부해주는 것 외에는 모의고사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고 이제 수능을 앞둔 시점이 됐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만 수능 공부를 한 셈이죠. 하지만 4개월 동안 수능 공부를 해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등급, 수학 2등급, 그 다음에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사회탐구 과목에서 사회문화가 1등급이고 세계사가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빼어난 수능 성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원한 대학들의 수능 최저 기준은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이보다 높아도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수시 제도 관점에서 볼 때 수시로는 이른 시기에 모의고사를 준비한 게 득보다 실이 됩니다. 서울대를 기준으로 봐도 지역균형에서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고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조차 보지 않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시로는 수능 점수 내지는 모의고사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혈안이 되기보다는 일단 지금 자기 앞에 놓인 내신 성적을 관리하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순수 독학으로 여러분을 꿈의 대학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 이 순간 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